세계지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이죠. 기후. 근데 여러분이 한국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리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후에 관련된 건. 자, 기후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에다가 집중해 주시냐면 이 요인의 인자. 인은 원인 할 때 인이에요. 인. 원인. 그러니까 기후 요소는요, 기후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 기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기후 요소입니다. 여기 나왔죠? 기후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 니네 나라 기후는 어때? 라고 물으면, 자, 우리가 그냥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은 여름 기후가 어때? 라고 물었어, 누군가가. 영어 회화로. 영어 너무 흔한가요? 아랍어 회화로 한번 해볼까요? 아랍어 회화로 아랍어를 쓰는 애가 대한민국의 여름 기후는 어때? 선생님 당연히 아랍어 못합니다. 선생님 아랍 글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줘야죠. 아랍 친구한테. 그때 아랍어로 물으면요, 여러분은 한국어로 대답하세요. 당연하죠. 자기는 쟤네 나라 말을 불렀으니까 우리 말로 대답해주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 여름 기후는 덥고 비가 많이 와. 맞죠? 자, 선생님이 뭘 먼저 얘기했어요? 덥고. 온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후하잖아. 기온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덥고 비가 많이 와. 뒤에 뭘 얘기했습니까? 강수죠. 이게 기후의 기본이에요.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강바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기강바. 앞 글자에다가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세요. 기, 강, 바. 아이스바 이름이야. 아이스바 이름. 조스바. 조스바 지금도 있어요? 수박바. 근데 기후는 뭐야? 기강바야. 유치해? 세계지리는 겁나 유치해. 세계지리는 유치함으로 점쳐. 나중에는 부끄러워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외워야 돼. 자, 기후는 뭐야? 기강바. 순서라고 했어. 이게 순서. 기온을 먼저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수, 그 다음에 바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겨울 기후는 어때? 아, 대한민국의 겨울 기후는 춥고 기온이죠? 건조해. 강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강반대 바람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바람까지 얘기하면 정말 친절한 거고요. 기본이 기온과 강수. 강수를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온, 강수. 기온, 강수, 바람. 우린 이 세 가지를 기후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기후의 3요소. 기강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습도와 증발량까지. 어떤 친구가 우리나라의 기후를 물었는데, 우리나라 여름 기후는 어떻고, 강수는 어떻고, 바람은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증발량은 얼마, 이렇게만 하면 짜증나겠죠? 저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냥 기온과 강수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기강, 바까지. 그러면 이게 기후 요소면 기후 요인, 인자. 요인은 뭐냐? 기온과 강수와 바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요인이에요. 우리나라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이? 아, 우린 정말 큰 나라에 사는 이런 느낌 갖고 삽니까? 아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왜 우리는 좁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너무 큰 나라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 밑에 있고, 겁나 큰 중국 옆에 있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세계 1, 2위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아, 분단돼 있어서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큰 나라도 아니지만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자꾸 작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왜 한국지리 하셨잖아. 한국지리 할 때 여러분 보면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같은 여름이지만 어느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오고 비가 더 적게 오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적게 오는 지역이 있죠. 이렇게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오게 하고 비가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 우리는 기후인자 혹은 기후 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수에 영향을 주고 기온에 영향을 주고 바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세계 최다우지 방글라데시가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었지.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뭡니까? 지형이지. 지형은 바로 뭐야? 강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 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후 요소인 기온이나 강수나 바람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후 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지형. 그 다음에 위도, 해발 고도, 수륙 분포, 지형, 해류, 기타 등등 기온에 영향을 주고 바람이나 강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기후인자, 기후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기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똑똑히 봐야 되죠. 자, 지구. 세계지리 할 때 여러분 여기 내가 벽에 붙여놓은 이 세계지도는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봅니다. 이제부터. 위에서. 자, 지구가 둥글잖아. 그럼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그럼 뭐가 보이겠니? 북극 해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남극 대륙이 보이겠죠. 그렇게도 보고 나라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위도는 지구의 가로선이죠. 그래서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 다음에 경도. 아까 영국 런던을 지나가는 이 선을 우리는 경도 영도선, 다른 말로 본초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형광펜으로 여기 본초 좌오선 줄 한번 쳐주세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선이 바로 본초 좌오선 경도 영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여러분의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 되는 겁니다. 지구는 구기 때문에 360도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360 나누기 24를 해서 경도 15도마다 시간은 1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리다고 말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을 동경 135도를 쓰잖아요. 그쵸? 동경 135도를 쓰기 때문에 동경이니까 시간이 빠르겠죠, 영국보다. 그리고 135도 나누기 15지요. 15도니까 15도마다 1시간 차니까 135 나누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시는 영국 시간이겠지?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죠. 플러스입니다. 동경이기 때문에. 반면에 자, 아까 LA 봤었잖아요. LA는 선생님이 서경 120도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서경이니까 시간이 표준시보다 느리죠. 8시간이 느리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영국이 0시라면 우리는 09시가 되는 거고요. LA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이죠. 24해서 8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시간 계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수능에는 선택지 정도로 하나 나올 수 있겠고, 내신엔 나오겠죠? 선생님,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기후를 더 볼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갑니다. 기후는 발했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할 겁니까? 기온 할 겁니다. 기온하고, 강수하고, 바람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온. 그러면, 자, 봐봐. 이 그림. 여기가 적도지. 적도가 항상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더라. 적도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는데, 지구는 구기 때문에 적도 부분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을 이렇게 잡으면 태양 에너지를 이만큼 받아요. 이 면적 안에. 근데 중위도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면적이 점점점 커지죠. 극지방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적도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워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태양에서 받는 열 에너지의 면적이 넓은 면적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한 이론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적도를 중심으로 고위도라는 게 여기가 0도잖아요. 여기 30도, 60도, 여기 끝이 90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위도의 숫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고위도라고 부르는 거야. 높을 고자 90도잖아. 북극이 90도, 남극이 90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올수록 우리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저위도. 이 저자가 낮을 저자, 높을 고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도 지방이다 그러면 적도에 가까운 지방, 고위도 지방이다 하면은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방이야. 그럼 우리는 뭐랬니? 중위도죠. 우리나라는 38선을 기억하세요. 38도. 북이 38도가 우리나라의 휴전선 부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라고 합니다. 중위도. 단위 면적당 태양에너지 일산량의 감소가 하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기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위도 지방은 기온이 높고 점점 기온이 낮아지겠지. 수륙분포, 해발고도, 해류 다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적도는 여기 있지. 적도는 여기 있는데 얘들아, 적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만 보면, 위도로만 계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은 이 적도 지방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게 위도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 수력분포가 있단 말이야. 우리 한국지리 할 때 배웠지만 물과 흙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양의 물과 똑같은 양의 흙을 우리가 여기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서 데우면 뭐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흙이거든요, 흙. 그게 비열 때문에 그래요, 비열.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륙지방은 비열이 작고 바다는 비열이 크다 그랬어. 그럼 비열이 뭐냐면 물질 1g 또는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양이야. 그러면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작은 열로 빨리 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만 기억해? 땅과 바다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 땅. 땅이 훨씬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땅이 더 뜨거워지고 겨울이 되면 대륙이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걔를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있기 때문에 수력분포도 기온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여기 봐.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엔 땅이 많니 바다가 많니? 바다가 더 많지. 이거 다 바다잖아. 태평양, 대서양.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땅은 한 이 정도? 여기 조금 섬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적도를 따라서 가장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수륙분포 역시 기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광펜을 들고 최대한 얇게 해서 형광펜을 들고요. 이 선을 따라 그으세요. 이 선. 진한 선 있죠? 열적도라고 나와 있는 이 선이요. 열적도.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선입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선. 그래서 열적도는 적도랑 달라요. 그 이유는 위도 플러스 수륙분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그럼 니네가 한번 봐봐. 바닷가에 대해 열적도는 좀 내려가 있죠? 그지? 적도보다. 이 봐봐. 이 태평양에 이게 적도인데 열적도는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기온이 낮다는 얘기야. 반면에 얘는 어때요? 올라가죠, 대륙 쪽은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땅이 더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적도는 위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모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수륙 분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적도랑 일치하지 않는다. 수륙 분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적도랑 열적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려갈게요.
기온의 기본적인 얘기들 합니다. 기온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우리가 한국지리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할 텐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직도 일교차, 연교차 모르면 안 되죠. 일교차는 낮과 밤의 기온 차지.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에서 빼줘요. 가장 낮은 기온을. 일 최고 기온에서 일 최저 기온을 빼주는 게 일교차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기억할 건 우리나라의 일교차가 아니야. 우리나라 일교차가 아니고 세계지에서 기억할 일교차는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의 일교차가 크냐 이 정도인데 여기 보면 건조기후 지역이 수변 지역보다 일교차가 크고 사막 크겠구나 생각하세요. 사막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겠구나. 근데 바닷가보다는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건 사막인데 그 사막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막이 바로 사하라죠. 사하라구나. 상식적으로 가장 기온이 낮을 때가 해 뜨기 직전이랍니다. 밤 동안에 쭉 공기가 냉각돼 있겠지. 그치? 밤새 내내 냉각돼 있는 공기가 그러다가 오후 2시가 가장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거. 건조 지역이 수변 지역보다 일교차가 크다. 내륙이 바닷가보다 일교차가 크다. 여러분 한국지리 할 때 여기 봐봐. 여기 기억나?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의 남부지방 남한만 그리면 태백산맥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A, 그다음에 여기 B, C. 그러면 겨울철에 가장 추운 데가 어디 있어? 내륙이지.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한 게 동해안이었지. 바닷가가 내륙지방보다 더 더 춥잖아요. 바닷가가 더 따뜻하잖아. 더 춥다는 얘기는 일교차 크다는 얘기야, 내륙이. 바닷가보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륙이 해안보다 일교차가 더 큰 거 상식으로 꼭 기억하세요. 상식이지만 세계지리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주계가 선생님 지금 주계를 쓰고 있는데 잠깐. 자, 다음 연교차 볼게요. 연교차는 그 해에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주는데 우리나라 연교차는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한국지리한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었잖아.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너희는 사시사철 옷을 다 갖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나봐요? 외국 생활 하다 왔어요? 선생님, 저는 옷이 반팔밖에 없어. 막 이래? 야, 니네 극단적으로 옷을 갖고 있어. 정말 한겨울에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패딩부터 여름철에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민소매 옷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극한 기후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선생님 늘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20년을 살다가 전 세계 여행을 다니시면 어떤 나라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더위! 사막에서도, 남극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요. 되게 열대지방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겨울을 못 견뎌요. 또 너무 추운 지역에서 온 애들은 우리나라 여름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인들이 특히 특수부대 요원들이 혹한기 훈련이나 혹서기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기후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요, 그냥 더운 여름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삼면이 바다.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그래서 스팀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겠니? 존나 짜증나겠지, 이제. 습기는 많은 더위야. 그때 누구랑 살짝 부딪히면 싸우겠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더위야. 반면에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 같은 경우는 쨍하거든요. 습기가 없어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이 우리보다 높은데 안 더워요. 안 더워. 신기해. 별로 안 덥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겁나 덥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슨 준비를 하고 가는데 괜찮아. 또 우리나라의 추위는 그냥 기온만 낮은 게 아니잖아. 바람이 또 세잖아요. 그쵸? 근데 남한의 추위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청진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북한 청진. 흥남부들 한번 가볼까요? 흥남부들. 일사후퇴하던. 거기 가면 얼마나 추울까?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북사계절풍을 맞으면 얼마나 추울까? 여러분, 우리는 연교차 겁나 커요. 대답을 바로 못하시는 여러분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얘네는 뭐지?
우린 냉난방기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친구가 얘기해. 선생님, 저는요, 여름에 에어컨 없어도 돼요. 정말? 정말? 에어컨 없어도 저는 부채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저는 겨울에 보일러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가 연교차가 워낙 큰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교차에 굉장히 관대하죠? 하지만 적도 부근의 연교차는 5도씨 미만이야. 이게 뭐야? 기온차가 안 난다는 얘기야. 뭐야, 1년 내내? 덥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따뜻하지만 겨울에는 매우 추워져 연교차가 큰데, 자, 연교차는 어느 지역이, 고위도 지역이 당연히 저위도보다 연교차가 크고요. 내륙이 연교차가 크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하세요. 우리나라는 왜 연교차가 커요?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놔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있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물었어. 쌤, 대륙이 그렇게 많은데 또 그렇게 많아요? 또 그렇게 대륙이 많습니까? 저기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를 보면 대륙이 막 겁나 많아 보여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어딥니까?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럽과 아시아는 붙어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우리가 있어요. 와우, 극단적이지. 대륙 동안 중에 가장 동안이야. 그때 어떤 애가 일본이야. 죽일 거야.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대륙 얘기 하잖아요.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교차 진짜 큽니다. 그러면 대륙 서안은 어딥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은 유럽이죠. 영국 안 돼. 섬나라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정도죠. 대륙 서안에 연교차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지 말고 북아메리카 가. 미국 가자고. 미국. 자, 미국의 서쪽과 미국의 동쪽, 동부의 뉴욕과 서쪽의 LA 같은 경우, LA는 대륙 서안이기 때문에 연교차 작아요. 하지만 동부 있죠. 저기 오데오 보입니까, 여러분? 오데오? 큰 오데오? 옆에 뉴욕과 워싱턴, 버스턴 이쪽에 있는 대륙 동안의 연교차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이 오늘 오다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저기 오데오 보이시면, 오데오 저 위에, 오데오가 국경이죠, 캐나다와 미국에. 저 호수 중에 한 캐나다 쪽 오데오 쪽에 미국에서 눈 폭풍이 불어서, 야, 집이 순식간에 얼음으로 덮였어요. 와,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은 무슨 그 세계 3대 축제인 하얼빈 빙등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갖고 있는 그 얼음 조각으로 하는 그런, 아니에요. 실제 모습이었어요.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사진이 보이죠? 뭐야, 이거 빙등제, 눈 축제 같잖아요. 눈 축제? 삿포로 눈 축제? 이게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야. 미국 쪽 오데오에서 눈폭풍이 불면서 갑자기 눈이 이게 얼음이에요. 와우. 대박이잖아요? 와, 이거 뭐야? 집을 둘러싸고 바닷가에 있는 집들인데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선생님, 오데오가 그렇게 춥나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오데오는요, 여러분, 위도 높아요. 저기가 예전에 빙하할 때잖아, 빙하. 그 빙하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정말 오면서 이 사진을 계속, 와.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래. 눈폭풍이 불면서. 천천히 얼어붙은 게 아니고요. 응. 집 같지 않아요. 되게 기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면서 내내 처음에 딱 보고 든 생각은, 얘네도 드디어 얼음 축제를 하는구나. 차야, 차! 자동차! 보이십니까? 와. 대박이다. 굉장히 기괴하지 않아요? 이 전선이요, 전선. 아. 네. 어젯밤에 불어온 눈폭풍. 우리나라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 허리케인 한번 보면 날아가잖아요. 자, 어쨌든 대륙 동안이 연교차가 가장 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곳 역시 러시아죠. 왜? 대륙 한가운데니까? 시베리아 내륙이 연교차는 최대다. 그래서
일교차가 최대인 곳은 사하라. 얘들아, 세계 지리는 좀 유치해야 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이런 거 막 외우셔야 돼요. 친구한테 막 물어봐야 돼. 너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긴 나라의 수도가 뭔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럼 여러분 대답해, 그럼 왜 몰라? 라고 대답해주세요. 뻔뻔하게. 어떻게 그걸 몰라?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아라고 묻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걸 몰라? 보통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순위 10위까지는 모두 외우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세계 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고요. 여기 보시면 연교차가 가장 높은 게 시베리아 내륙이랬잖아. 여기죠, 여기. 시베리아 내륙 연교차가 진짜 60도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전 세계는 정말 프락스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놀라. 우리가 굉장히 연교차가 큰 나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여름에 38도쯤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나가보세요. 60도 기본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나라 막 추우면 영하 18도 내려가면 와 혹한이 왔다 하잖아. 영하 45도. 자, 그럼 연교차 얼마? 100도야?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거기서 남학생이 소변을 보는 순간 알겠죠? 계단을 깨는 순간 후라이가 되겠죠?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다음 강수와 바람의 원리는 기원을 한 다음에 할 거고요. 잠깐만 볼까요, 그래도? 아직 바람은 볼게요. 아직도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냐고 물으면 동에서 서로 분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웃고 있어요. 다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H가 고기압인 건 알겠죠? 네. L은 저기압.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다음. 바람에서 기본이 이거고요. 강수요. 강수의 기본은요, 무조건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이 기억하세요. 오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강수는 무조건 공기가 올라가야 돼. 강제로 올라가든 자연스럽게 올라가든 올라가야 비가 내려요. 왜? 공기가 올라가야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져야 수증기가 되겠지. 알겠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돼야 비가 되든 눈이 되든 할 거 아니야. 우박이 되든. 그러려면 지표면에서 상공으로 기온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증기가 되려면 무조건 공기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일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끓이지만 걔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끓으면 기체가 되지. 걔가 왜 기체가 돼?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 그럼 선생님 상승기류가 아닌데요? 근데 걔가 설마 라면 끓이는 그 기체가 됐다가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막 올라갔다가 비가 떨어져. 아, 왜? 그건 너무 위에까지 안 올라가니까. 집 안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 안에서 수증기가. 자, 무조건 강수는 뭐 해야 된다? 얘들아, 비가 내리려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아까 산맥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돼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지형성 강수입니까? 선생님이 강수에서 지형성 강수라고 말하는 건 봐요. 산이 있어. 그럼 공기가 강제로 올라가지. 뭐 때문에? 산 때문에. 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연결돼서 비 뿌리기 때문에 지형 때문에 비가 만들어져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형성 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마전선은 뭡니까? 장마전선은 전선성 강수라고 부르지. 장마전선은 공기,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 성결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전선성 강수.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죠.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는 너무 지표면이 뜨거워져. 아까 라면 물 끓일 때처럼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공기가 올라가지. 그래서 내려. 그럼 우리는 저기압성 강수. 강수는 무조건 공기가 올라가야 돼. 기억해. 강수는 상승기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가장 기본적인 상식 갖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봐봐요. 고기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고기압은 공기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누르는 힘이 세다는 얘기야. 무거운 공기야.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 그래서 바닥, 지표면을 누르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높아서 뭐야? 고기압이지. 즉 하강기류입니다. 공기가 내려오지요. 공기가 하강기류로 내려오면 이 지표면을 누르겠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고기압이 되지. 그러면
B는 아까 선생님 뭘 했어요? 무조건 상승기류를 했죠? 그러면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고 나면 지표면은 가벼워지겠지? 그러니까 저기압에서 비 내리는 거야, 얘들아. 상승기류니까. 비는 저기압에서 내려. 저기압. 공기가 올라가야 돼. 상승기류. 공기가 올라가 버린 여기는 뭐가 돼? 저기압이야. 공기가 하강으로 내려오면 뭐야?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알겠어? 이게 바람의 방향이에요.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네모하기. 가장 기본적인 대기의 대순환. 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식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상식,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 같은 거예요. 세계지리의 알파벳 같은 거. 그냥 여러분이 백주도에 쓱싹쓱싹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얘기했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비는 저기압에서 내린다. 왜? 저기압이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 상승기류니까 꼭 기억하고 가보자.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여기 그림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적도지. 적도는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잖아. 여기서. 그치?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적도가 제일 뜨거워. 태양이야. 뜨거워.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적도에서는 공기가 올라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적도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기류야? 적도에서는 상승기류지. 적도 지방은 1년 내내 공기가 올라가요. 1년 내내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면 1년 내내 상승기류니까 1년 내내 뭐 내리겠니? 비 내리겠지. 적도는 1년 내내 비 내려. 없으면 네, 365일 비 내려요. 쭉 내려요. 그럼 비 겁나 많이 오겠네요. 겁나 많이 와요. 더운데 비 많이 내려요. 여기가 밀림입니다. 식물의 천국.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애들이 365일 비 내린다니까 24시간 내내 비 내리는 줄 알아. 미친 거 아닙니까? 24시간 365일 비가 내리면 그게 어디 살 곳이에요? 낮에 내린다는 얘기지. 낮에. 소나기처럼. 왜냐면 낮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뜨거워졌을 때 쫙 비가 내리고 멈추지. 그 다음날 또 쫙 내리고 멈추겠죠. 그래서 아, 정말 적도는 뭐겠구나. 정말 다우지겠구나. 그럼요. 모든 저기압은 다 다우집니다. 그래서 적도 저기압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린 적도 저기압을 적도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적도 저압대 이렇게. 그래서 뭐다? 다우지다. 왜? 1년 내내 상승기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비 내린다. 그 구름을 그래요. 구름을 여기 구름. 아, 적도는 1년 내내 이렇게 비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1년 내내 비가 쏟아지는구나. 아주 그냥 다우지겠구나. 이름은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세요. 적도 저압대. 저기압에서 기자 빼셔도 돼요. 적도 저압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는데 우리 애들이 물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설마 우주까지 공기가 올라가겠어요? 대기권까지 가겠죠? 뭐 뚫고 갑니까? 올라가다가 대기권 정도에 부딪혀. 그럼 공기가 부딪혀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수평으로 이동했다가 위도 30도 아래로 내려와요. 공기가 내려와. 아, 여기는 하강기류네. 하강, 공기 내려와. 그래서 지표면에 쌓이니까 어때? 무겁겠지.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인데 이 고기압을 우리는 위도 30도의 고기압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위도 30도의 고기압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말합니다. 중위도 고압대.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비가 와, 안 와? 안 와. 여기는 소오지야. 위도 30도는 건조해요. 하강기류는 비 안 와요. 상승기류만 비 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60도 건너뛰어서 북극 가볼게요. 북극이면 90도죠. 위도 90도는 워낙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경사가 완전히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거의 못 받겠죠. 굉장히 기온이 낮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공기가 못 올라가. 뜨거워야지 공기가 올라가지? 라면물을 끓일 때더라? 그래야지 공기가 올라가는데 얘는 워낙 북극과 남극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공기가 못 올라가. 그 자체가 무거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공기가 무거워서 그냥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고기압을
극고기압이라고 말합니다. 극고기압. 그러면 공기가 못 올라가니까 봐봐 여기 그림 보세요. 공기가 못 올라가니까 지표면에 땅바닥을 기어 공기가 이렇게 기어. 기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위도 60도까지 내려오면 누구를 만나냐면 잘 봐. 이거 차가운 공기지.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야. 그 공기가 아까 위도 30도는 적도에서 올라온 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위도 30도에서 내려왔던 공기가 역시 지표면을 타고 60도까지 이렇게 이동했다가 만나요, 두 개가. 이 차가운 90도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위도 30도에서 이렇게 올라온 따뜻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만나면 내가 아까 모르니까 전선이랬지.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타고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올라간다고. 즉 여기 봐봐.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타고 여기 30도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요. 여기 60도에서.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승기류죠.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보세요. 다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차가운 공기를 타고 30도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올라가. 여기도 그래서 위도 60도도 뭐야? 상승기류죠. 공기 올라갔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면 역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 뿌리겠죠. 여기도 다우지입니다. 그래서 다우지가 어디야? 적도 저압과 그 다음에 60도의 저기압을 고위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이름 외우세요. 적도는 적도 저압대, 30도는 중위도 고압대, 60도는 고위도 저압대, 북극 90도는 극고압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도부터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지. 비는 어디서 내려? 저기압. 왜? 저기압이 상승기류니까. 그런데 잘 들어. 적도 저압대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그런 공기, 뜨거워져서 올라가서 내리는 비를 우리는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강수의 유형 중에 공기가 뜨거워져서 순식간에 뜨거워져서 비가 내리면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소나기가 대류성 강수죠. 반면에 위도 60도에서 봐.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타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거 아까 내가 전선이랬지. 얘는 전선, 우리나라 장마전선 할 때 전선이야. 전선성 강수라고 말합니다. 전선성 강수. 똑같이 다우지지만 강수의 유형이 달라요. 적도는 대류성 강수, 60도는 전선성 강수. 강수 유형 4개 중에 우린 2개를 배웠어. 게다가 이제 바람을 해야지.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근데 바람의 방향이 휘어있지. 그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구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지. 살짝 기울어져 있지. 36.5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람이 휘어. 일단 우리는 바람의 방향과 이름도 외워야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북극부터 가볼까? 북극이 고기압이니까 북극에서 60도로 불겠죠. 이렇게. 그지? 북극에서 위도 60도를 향해서 부는 바람이 이름이 뭐야? 극동풍. 외우세요. 색깔을 바꿔서 얘는 극동풍. 그 다음에 또 고기압이 어디 있습니까? 30도에 있죠? 중위도 고기압에서 60도를 향해서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부는 바람. 그걸 우리는 편서풍. 아, 이게 편서풍이구나. 그 다음에 중위도 고압대에서, 즉 30도에서 적도를 향해 부는 바람 우리는 무역풍인데, 무역풍이 2개잖아.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반대죠. 여기서 붙죠.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동무역풍, 역시 이거는 편서풍, 아래는 극동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봐. 니네가 나중에 외울 때 봐. 지구를 여러분이 그렸죠? 적도를 그어. 그리고 30도, 60도, 90도. 이 아래도 똑같이 남반구도
남반구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30도, 60도, 90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부등호를 그려. 잡아. 오른쪽을 향해서 부등호를 그린 다음에 철조망을 만들어. 어디에? 적도에 철조망. 그 다음에 60도의 철조망. 이거 선생님이 고2 때 외운 겁니다. 선생님 고2 때 선생님의 지리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난 지금도 기억해요. 봐봐요. 끝까지 들은 다음에 내가 다시 오른쪽을 향해서 부등호를 그리고 적도와 60도의 철조망을 그렸지. 그런 다음에 철조망을 풀어. 철조망을 풀라는 게 이 그대로 화살표죠. 이 그대로 화살표, 얘 그대로 화살표, 이 그대로 화살표, 이거 그대로 화살표. 여기 60도니까 그대로 화살표. 이게 바람의 방향입니다. 극동풍, 편서풍, 그 다음에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알겠어요? 바람의 방향, 화살표를 그대로 푸시면 돼요. 나 이렇게 외웠어요. 0도와 60도의 철조망. 부등호!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 세계지리는 유치해야 된댔지. 유치해. 철조망을 0도와 60도에 그어.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풀어. 그래서 이름을 외워. 여기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이니까 일단 90도부터 고기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바람의 방향, 기압대 이름, 다우지, 소우지, 강수의 유형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숙제는 얘를 다 외워오세요. 예, 하나만. 나라를 다 외우라고 하지 않죠. 나라도 이제 하나씩 갈 겁니다, 시험을. 다음 주에는 아시아를 시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 선생님, 아시아가 5개예요. 선생님, 아시아가 5개예요. 그러니까요. 아시아 5개 중에 나라를 완벽히 외울 거는 여러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나라를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숙제를 드셨어요? 백지도 줄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백지도를 주면 여러분이 아시아 지도에다가 나라 이름 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백지도 줄 거예요. 백지도 주면 여러분이 방학이잖아, 이제. 외울 시간 되잖아요. 외워오세요. 만약에 다음 주에 와서 시험 통과를 못하면 다 외워서 쓸 때까지 남길 겁니다. 수고하셨어요.